안녕하세요. 콩알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10종류 ETF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 투자한 지 1년 6개월 차인데요. 초반에는 정말 아무 지식도 없고 모든 유튜브들 따라가면서 이거 좋다고 하면 사고 저거 좋다고 하면 사고 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40종목 넘게 산 것 같아요. 메타도 사고 아마존도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 사야지 하면서 쿠팡도 사고 스타벅스도 사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날 때마다 난리야. 이게 섹터마다 오르고 내리고 정신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기업들을 제가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어떻게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ETF라는 걸 알게 되고 ETF가 그 일을 대신 해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야, 이쪽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 ETF가 뭐냐?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됩니다. 얘 사면 주식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추종하는 지수가 있어요. 얘가 따라가는 지수에 따라서 그 구성 종목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추구합니다. SCHD다 하면 배당 성장주를 100개 모아서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ETF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장점, 그리고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이 펀드에 맡겨서 상패 위험성도 낮고, 그리고 리밸런싱도 해줘요. 이번에 SCHD도 리밸런싱을 한 걸로 알고 있죠. 이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서 위험한 주식은 빼고 넣고 하면서 리밸런싱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TF 100%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길진 않지만 그동안 겪어본 바로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70% 비중에 레버리지 30%로 가지고 가고 있죠. 공격과 수비수를 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JPQ, JP, SCHD, 그리고 QILD 4개를 배당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나머지 불주 QLD, C웹, TQQ, 그리고 속슬, 라브 등을 공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살펴볼게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6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당이 4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일단 불주부터 설명드리면, 불주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지수를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빅테크 주식들이 1% 올랐다, 토탈. 그러면 저는 3% 먹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 상장일이 21년도. 근데 불주 같은 경우는 2041년에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다는 건 ETF가 아니고 ETN이라고 해요. ETN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불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전이 되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를 보시면 4,700억 정도, 운용사는 BMO, 운용보수가 살짝 높죠. 기본적으로 배당 ETF 말고 레버리지 애들은 운용보수가 다 살짝 높습니다. 1% 근처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총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운용사가 또 얼마나 탄탄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그리고 지금 현재 원화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배당률은 불주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받아봤고, TQ 같은 경우
조금씩 있긴 해요. QLD도 있고 속스도 조금은 나옵니다. 아주 불규칙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긴 해요. 그러면 TQ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반대로는 SQ가 있죠. SQQQ가 있고, 걔는 하락할 때 3배를 먹죠. 그리고 TQ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상장을 했고요. 꽤 오래됐죠. 13년이니까. 그리고 자산 규모도 큽니다. 18.3조. QLD는 3배 말고 나스닥 2배입니다. 근데 조건이 금융주는 제외예요. TQ와 달리 금융주는 제외한 나스닥 100 기업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으로서 TQ보다 조금 더 일찍 출범을 했죠. 자산 규모는 TQ보다 좀 약합니다. 5.4조. 그래서 현재 QLD는 제가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TQ는 어느 정도 입절 라인이 오면 정비를 할 겁니다. 리밸런싱을 할 예정이고요. 3배는 오를 땐 좋은데 떨어질 때 너무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리스크가 커요.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살짝 위험합니다. 그리고 속슬은 30대 기업, 반도체 기업을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속슬도 TQ랑 같이 2010년 3월에 나왔고요. 현재 살짝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6.4조. 속슬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라부, 이번에 물을 탔죠. 생명공학 기업 3배인데 예, 바이오 기업들 2015년 출범을 했고요. 상장을 했고 현재 1.3조 규모입니다. 바이오 붐은 언젠간 오겠죠. 그리고 C웹, 자 C 하면 떠오르죠. 차이나 중국 인터넷 기업 2배 레버리지입니다. 뭐 바이두 같은 애들 2016년 11월 상장이 됐고요. 규모가 살짝 작습니다. 3,800억 정도인데 이 녀석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당주들 제피와 제피큐, JP모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수료가 0.3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제피는 벌써 규모가 33조가 됐고 제피큐는 3.1조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피큐를 처음 샀을 때가 2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계속 늘고 있고요. 제피는 미국 대형주 커버드 콜과 주식 연계 채권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피큐는 나스닥 100 커버드 콜과 주식 연계 채권, 그리고 QILD는 나스닥 100 커버드 콜 100%입니다. 2013년에 상장을 했고요. 그러면 제피 그리고 QLD 차이점은 같은 커버드 콜인데 여기 제피 형제들은 모건 쪽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사고 잘 팔았을 때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QRD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모건 형들 믿고 수익률이 JPQ가 QRD보다 괜찮다 싶으면 QRD를 정리를 하고 JPQ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SCHD는 2011년에 상장이 됐고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주식 100개 기업을 추종하고 있죠. 규모도 62조로 상당히 큽니다. 찰스 스왑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수수료도 아주 저렴해요. 0.06.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배당 성장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배당률은 제피는 11.5, 상당히 높죠. 제피큐는 8.4, 이건 신생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QRD는 12.6, 워낙 요즘
단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배당률도 더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SCHD는 3.5%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ETF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즐겨찾기에서 모니터링 중인데, 뭐, 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S&P 500 추종이죠. 1배수 추종입니다. 1% 오르면 얘도 1% 올라가는 안전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률도 1.5%로 배당도 나와요. 하지만 한 주당 우리 돈으로 한 51만원 돈. 상당하죠? 그리고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400조 육박하고요. 뱅가드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 운영 수수료가 살짝 낮습니다. 여기 XLE도 51조 정도 되니까 0.1 정도이고요. TLT도 48조가 넘어가니까 0.15. 이게 이제 규모도 큰 만큼 오래됐어요. 2002년, 1998년, 2010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AS 얘는 금융 3배, 대형 금융주 3배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뭐 JP모건이나 이런 애들이 3% 오르면 9% 먹는 이런 녀석이죠. 얘도 2008년에 출범했고 배당도 줍니다. 그 자산 규모는 2.3조. 대신 운용 수수료가 현재는 좀 높죠. 그리고 로봇 이름 보면 딱 아시겠죠? 세계 로봇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출범을 했고요. 1.7조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운영 보수도 살짝 높고요. 그리고 XLE 자, 여기는 S&P 500 안에 있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인데 배당률도 나쁘지 않아요. 3.8%. 그리고 탄탄하게 시총도 51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NRGU. 자, 이번에 석유값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하죠. 거기에 따라서 미국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3배 추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살짝 위험하고 상승장이 오고 하락장이 오기 전쯤에 좀 매수를 해볼까 싶어요. 상승장이 온다는 건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좀 모아놨다가 하락장이 오면 아마 이 녀석이 또 다시 오를 거예요. 가격이 전쟁이 난다든지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지용으로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는 2조고요. 하지만 한 주당 52만원, 거의 53만원이래요. 좀 비쌉니다. 2019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TLT는 20년 이상 미국 장기 국채 투자를 하는 채권으로서 제가 즐겨찾기를 했고요. 2002년 오래됐습니다. 배당률도 2.5%로 나쁘지 않아요. 규모도 역시 크죠.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50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숏 레버리지로 그냥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SQQQ 소개를 드리고요. 나스닥 100 하락 TQQ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배고요. 이 녀석도 상승장 막바지에 조금 모아가면 좋긴 한데 저는 숏에 베팅은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도 2010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이 녀석 배당도 있습니다. 현재는 한 38,000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7.5조 규모도 상당히 커요. 운영보수 0.95로 운영보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섹터별로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금융, 로봇, 에너지, 뭐 천연가스, 국채, 뭐 그리고 나스닥, S&P 등등등 이렇게 섹터별로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을 때 해지를 하고 이러려고 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ETF 그리고 즐겨찾기에서 모니터링 중인 ETF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콩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